자, 반갑습니다. 5월 8일에서 9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이제 다음부터 있을 MLB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분석 다 끝나고 나서 추천수 달성했을 시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분위기가 뭐 한 번 걸리고 한 번 탈락하고 막 그런데 오늘 제가 주간을 어떻게 갔냐면 봅시다. 주간을 이렇게 갔어요. 보시면 롯데 1마엔 하나 오버 가고 한신 오버 SSG 전반승 키움 전반승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네. 롯데가 지금 하나 오버가 떴죠. 벌써 4회 오버가 떴고 왜 롯데 1마인이 힘들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SSG는 전반승을 했고 역배로 배당이 좋았고 키움도 5회 투아웃에 홈런 선언됐었는데 홈런이 취소가 됐어요. 홈치 됐습니다. 홈치 파울 선언되더라고. 한 10초만 더 기갔으면은 판독 시간 끝나가지고 홈런 인정됐는데, 그러면은 한신 오버 됐으면은 이거 8.7배 쪼을 수 있는 건데, 참 안 될 때는 좀 아다리가 좀 잘 안 맞아요. 한 볼락씩 나고, 잘 될 때는 한쪽 사이드로 다 틀리고 한쪽은 다 맞고 막 그런데, 배당이 좀 높아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좀 아쉽습니다. 롯데도 그냥 일반승만 갔으면 그래도 조금 기대할 만 했는데 1마엔이라 살짝 멀게 느껴지네. 그죠? 그래 다 끝난 건 아니니까. 기아 불펜도 개판이니까 롯데 막판에 막 점수가 6, 7점 내가지고 역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쪼아봅시다. 그리고 어제 MLB도 보시면 요즘에 한폴락이 너무 많아. 한폴락이 이거는 뭔가 굿을 해야 됩니다. 굿을 해야 되고, 역배 다 맞췄어요. 어제 콜로라도 역배 불러준 거 맞추고 워싱턴 역배 맞췄는데 정배당을 또 틀렸어요. 또 밑에 그 외에 본 것들도 전부 다 한 개씩 틀렸습니다. 역배도 한 개, 캔자스 언나. 근데 이게 아다리가 안 맞을 때는 제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요거 또 끝나고 나면 또 계속해서 당첨이 됩니다. 몇 번씩 그래요. 최대한 이 한폴락을, 이 기간을 최대한 짧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도 제가 뭐 오늘 경기 MLB 경기도 몰빵 4.1배로 제가 짰어요. 고배당 하나랑 몰빵 4.1배. 고배당은 잘 안 나가는데 너무 좋아 보여서 일단 고배당도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몰빵 4.1배짜리가 주력이니까 잘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봅시다. 신시내티와 휴스턴 경기. 신시내티는 로돌로 나오고 휴스턴은 버로우스 나옵니다. 로돌로는 올 시즌 첫 등판이에요. 뭐 한 3, 4년 동안 꾸준하게 던졌던 투수고, 좌투수 중에서는 뭐 리그에서 한 5손가락? 좀 심했나? 10손가락 안에 무조건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끊기는 날에는 치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올 시즌 뭐 루키부터 해가지고 싱글 A, 트리플 A까지 해가지고 한 10몇 이닝 던졌어요. 트리플 A에서 4.1이닝 동안 방울 뭐 1.15 괜찮죠? 근데 뭐 얼마 안 던졌어요. 4.1이닝 밖에 안 던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선수가 뭐 경기 감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클래스는 있는 선수고, 그리고 버로우스 이 선수는 작년에 샌디에고에서 꾸준하게 선발 수업을 받았던 선수고, 트레이드 때 휴스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선수는 뭐 직구랑 체인지업이랑 섞어 가지고 직구 로케이션으로 싸운 투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 시즌에 직구가 너무 안 좋아졌어. 직구 엄청 많이 맞아 나갑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방어를 절해요. 다만 직전 두 경기에서는 뭐 실점 조금밖에 안 했고 하드히 비율은 괜찮았어요. 29%, 87.3마일. 그래서
이 경기 뭐 신시내티가 7연패기도 하고 버로우스가 뭐 로돌로에 비해서는 네임밸류는 떨어지지만 이번 경기 신시내티 상대로 어느 정도 비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휴스턴 프렌 쪽으로 보고 기준점 9.5인데 오버 볼게요. 오버. 버로우스도 웬만큼 그 실점률이 있을 것 같고 신시내티의 로돌로도 간만에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뭐 깔끔하게 뭐 5이닝 6이닝 동안 깔끔하게 막는 그런 그림은 보이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사오사님 감사하고 보냈습니다. 주말 동안 달려봅시다. 자, 다음 필라델피아랑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자, 필라델피아는 루자르도, 콜로라도는 돌랜더. 자, 오늘 제가 콜로라도 어제 1픽으로 불러줬죠. 그죠? 콜로라도 6연패 중이었는데 보통 연패는 제가 베테랑이 깬다고 했죠. 퀸타나가 15년차 베테랑이기 때문에 최근에 구위가 괜찮아서 깰 타이밍이라고 봤어요. 다만 콜로라도의 불펜이 얼마나 버텨줄지는 솔직히 도박성이었는데 오히려 불펜 싸움에서 콜로라도가 이겼습니다. 상대팀을. 그래서 2.0배당 1픽으로 불려준 거 운으로 걸렸다고 보고 어쨌든 콜로라도가 연패를 깼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되고 루자르도 올 시즌 엄청 안 좋아서 초반에 근데 최근 두세 경기에서 완전히 역점 잡았습니다. 하드히필 19%밖에 안 돼요. 10%대는 진짜 귀합니다. 거의 정타를 못 맞췄다는 얘기예요. 상대 타선이. 기본적으로 삼진도 많은 투수고 왼손 투수 중에 9위로는 메이저리그에서 무조건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근데 이 선수가 포볼도 잘 안 주는데 한 번씩 멘탈 나가버리면 막 8점씩 10점씩 줘요. 4점 3점씩 주는 게 아니라 제 스케이트가 8점씩 10점씩 줍니다. 근데 그런 구간 지나간 것 같고 웬만큼 잘 던져줄 거예요. 내일 경기도 콜로라도 대부분 강타자들은 좌타자입니다. 모니악부터 해가지고 새로 온에 3할 치는데 4번 타자도 좌타자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콜로라도가 무자드로 상대로 크게 점수를 낼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콜로라도의 돌랜더도 올 시즌에 완전히 달라졌어. 엄청나게 경기력 좋아요. 방어율 3.38이죠. 그리고 기대의 방어율은 3.13입니다. 오히려 더 좋아요. 한번 무너질 때가 됐는데 직전 경기에서 살짝 좀 많이 무너졌죠. 애틀란타 상대로. 이번 경기도 뭐 직전 경기만큼은 무너지지 않겠지만 실점은 좀 있을 것 같아. 선발로 비교해보면 아직까지는 돌랜더보다는 루자르도가 좀 더 낫다고 보시면 되고 타선 상성도 필라델피아, 하퍼, 슈아버 이들 전부 다 좌타자잖아. 돌랜더 상대로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기는 어떤 면으로 봐도 필라델피아가 살짝 좀 더 앞섭니다. 필라 승 사이드로 보고 다만 필라델피아 연승이 끝났고 콜로라도는 연패가 끝났다는 점이 좀 걸리긴 해요. 다음 볼티모어와 애슬레틱스. 볼티모어는 브래디시, 애슬레틱스는 로페즈 나옵니다. 브래디시 방어율 5.03, 로페즈 6.60. 별로 상태 안 좋죠. 그죠? 로페즈는 하드히필은 낮은데 포볼이 너무 많아. 직전 두 경기에서 포볼이 좀 적었어요. 근데 포볼이 적으니까 오히려 안타 피안타율이 급증합니다. 얘가 조금 애매해요. 승부를 안 하면 포볼 주고 승부를 하면 안타를 맞고 그죠? 그래서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진 않다. 직전 경기도 많이 쳐맞았어요. 클리블랜드한테. 브리디시는 직전 경기에서 양키스한테 5자책점 맞을만 했죠. 양키스 타선은 저 때까지만 해도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쟤들한테 맞은 거 좀 이해해 줘야 된다 라고 보면 되고 최근에 로페즈에 비해서는 좀 더 낮습니다. 그죠? 근데 얘도 하드히필이 상당히 높아. 48%, 90.2마일. 양 투수가 상대 타선을 그렇게까지 압도할 수가 없다고 봐요. 양 팀 다 불펜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9.5 오버 기준점이 높긴 하지만 9.5지만 오버 쪽이 좀 좋아 보이고 승패는
누가 이기든 계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렌 쪽으로 봅시다. 다음 토론토와 천사. 토론토는 시즈 나오고 천사는 덱트머스 나옵니다. 시즈 뭐 얘는 삼짐수 보면 이닝당 거의 1.5개 9이닝당 한 13개 넘게 잡아요. 엄청나게 삼진 잘 잡고, 얘가 원래 슬라이더랑 직구랑 거의 투피치였는데 올 시즌 슬라이더랑 직구랑 뭐 체인지업 커브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레파토리를 다양하게 가져갑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직구 구위는 좋은 투수였고 올 시즌 슬라이더 더 예리해졌고, 그래서 좀 더 공략하기가 힘들어졌다. 하지만 얘도 한 번씩 좀 지랄병을 해. 털릴 때 확 털려. 지지난 경기에 조금 털린 편이고 직전 경기 조금 잘 던진 편인데 어쨌든 큰 거 한 방에 대한 위험성은 있는 투수예요. 그죠? 그리고 천사의 데트먼스 올 시즌에 정말 좋은데 방어율이 좀 별로야. 4.28이죠 방어율이. 그런데 얘의 기대 방어율은 2.8입니다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데 조금 운이 없었어요. 수비 시프트도 막 이상한 데 서 있고 해가지고 재수 없는 안타가 많았다. 슬라이더 훨씬 정말 잘 들어가고 있고, 직전 경기 지지난 경기 뭐 3실점씩 했지만 투구 내용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뭐 투수 선발은 전 큰 차이 안 난다고 봐요. 큰 차이 안 난다고 보고, 오히려 팀 분위기는 토론토 4연패 토론토보다 천사가 살짝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프렌 쪽으로 접근하고 7.5 기준점인데 양 투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걸 고려했을 때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스턴과 템파베이. 보스턴은 얼리 나오고 템파베이는 숄텐스 나옵니다. 자, 얼리는 뭐 이제 작년에도 살짝 나왔지만 올 시즌부터 처음부터 계속 이제 로테이션 돌고 있고 조금 힘이 빠진 느낌이에요. 얘가 이렇게까지 뭐 많이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점점 힘이 빠져. 그래서 직전 경기에 좀 털렸죠. 이번 경기도 살짝 불안합니다. 또 상대가 7연승의 템파베이야. 오늘 제가 보스턴 역배를 봤었는데, 보스턴을 봤었는데, 뭐 3대3에서 또 템파가 치고 나가더라고. 일단, 타선에 짜임새가 너무 있어요. 도루 잘하는 애. 좀, 템파베이는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하게 좀 동양 야구를 좀 많이 가미한 그런 야구를 추구합니다. 얘들 스퀴즈 번트 되고 막 그래요. 미국에서는 보통 한 8회나 9회, 승부처 아니면 스퀴즈 폰트 잘 안됩니다. 승부처에도 스퀴즈 폰트 잘 안돼요. 근데 얘들 어제 3회인가 4회 스퀴즈 되고 막 그랬어. 그죠? 그래서 얘들 작전 야구 잘 하고, 선발은 그래도 뭐 얼리가 전문 선발이기 때문에 숄텐스보다 좀 낮고, 숄텐스가 한 직전 2번 정도는 그 잭스랑 2인 1조로 해가지고 선발 돌았는데 오늘 잭스가 나왔죠. 템파베이에. 숄텐스가 오늘은 좀 길게 가줘야 돼요. 길게. 지금 템파베이 10경기 실점이 15점입니다 한 경기당 1.5점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불펜도 지금 템파베이가 부동의 1위고 해서 숄텐스가 좀 잘 던져줘야 되는데, 이제 한 번 정도 얘들도 한 번 무너질 때가 되긴 했는데 상대 얼리도 지금 불안해요. 좀 많이 불안해. 쟤도 그래서 이 경기 좀 애매하긴 합니다. 요거 보스턴이 정배긴 한데 정배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저는 양 투수 다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8.5 기준점이라면 오버가 가장 좋아 보이고 승패는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할 때는 역배 가세요. 애매할 때는. 다음 자, 20개 되면은 이제 시작할게요. 19개네. 업 버튼 한 분만 좀 눌러보세요. 업 버튼 한 분만. 없나? 20개 됐네. 갑시다. 자, 마이애미와 워싱턴. 마이애미는 스넬링 나오고 워싱턴은 그리핀 나옵니다. 자, 스넬링은 지금 전체 유망주 순위 34번입니다. 그리고 마이애미에서는 2번. 이 정도 순위면 전체 34위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 얘 데뷔전입니다. 얘 트리플 A에서 올 시즌에 방어율 1.86 29이닝 동안 44개 삼진이, 포볼 15개, 삼진 44개면 거의 이닝당 1.5개가 넘는 수준이에요. 9이닝당은 한
14개까지 잡는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맞아요. 근데 포볼은 역시나 아직까지 제휴가 잡히지 않은 모습이고, 트리플 A 레벨에서는 휩 0.89인 걸로 봐서 씹어먹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2군에 이제 메이저에 데뷔하는데, 요런 애들이 좀 많이 올라와도 1회는 항상 고전합니다. 고전 안 하는 스타일은 포볼이 거의 없는 애들이 고전을 잘 안 해. 근데 얘는 포볼이 웬만큼 있기 때문에, 얘도 워싱턴 좀 강타선이거든요. 워싱턴 상대로 살짝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워싱턴이 좌투 상대로 OPS가 5등이야. 그래서 꽤 생산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넬링이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핀, 얘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방어율이 2.27이야. 직전 경기, 지지난 경기 하드 EPL 26%밖에 안 되고 평균 타구 속도는 81.1마일입니다. 거의 최상위권 성적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기대 방어율은 4.40, 온도 많이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무너진 적은 없어요. 저는 이 경기 그리핀이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죠? 다만 마이애미는 좌투수 상대로 OPS가 23등입니다. 23등.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핀이 잘 던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마이애미가 정배란 말이야. 좀 이상해요. 그리고 마이애미가 연패도 끊었고, 그래서 이 경기는 8.5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워싱턴 그리핀 믿기도 좀 애매하고, 타이밍이 무너질 타이밍입니다. 스넬링도 무너질 것 같고, 둘 중에 한 명은 무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5 쪽으로 볼게요. 다음 클리블랜드와 미네소타, 매식 나오고 프릴립 나옵니다. 요거는 선발에서 매식이 좀 압도적이죠. 얘도 하드 EP율이 최근 두 경기에서 19%밖에 안 돼. 그죠? 그리고 프릴립도 시딩급인데 얘는 트리플 A에서 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MLB 메이저 올라와가지고 웬만큼 잘해주는데, 이제 한번 무너질 때가 됐어요. 제구 자체가 제대로 잡혀있는 투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맞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매식은 좀 안정적인 편인데 직전 경기에 5이닝 동안 4실점 했죠. 근데 이 경기는 매식이 무너질 게 예정되어 있던 경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 최다 이닝이 31이닝인가 그랬는데, 직전 경기 저거 뭐 던지면서 본인의 최다 이닝을 넘어섰어. 보통 본인이 여태까지 던졌던 최다 이닝을 넘어서는 그런 투구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딱 맞게 얘도 무너졌고, 보통 한 번 무너지면 한 번 정도 더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기는 승패로 접근하기 좀 애매해요. 평소였다면 그냥 매식을 봤을 텐데, 매식도 지금 체력이 앵과 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 그래서 이 경기는 7.5 기준점이라면 오버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 캔자스 시티와 디트로이트. 캔자스는 부비치 나오고 디트로이트는 몬테로 나와요. 자, 부비치도 초반에 4점대 찍다가 점점 내려와서 이제 작년의 향기가 살포시 나고 있어. 좋아. 직전 두 경기 12이닝 동안 2실점밖에 안 했고, 하드입 비율 아주 양호하고, 몬테로 얘도 뭐 땜빵 선발인데 이제 거의 뭐 레귤러 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직전 두 경기 표면적으로 괜찮았는데 타구는 상당히 안 좋았다, 불리하겠다. 그래서 최근 컨디션으로만 보면 캔자스의 부비치가 좀 좋아 보이는데, 상대 전적이 부비치가 디트한테 좀 약했어요. 많이 약했어. 근데 몬테로는 반대로 캔자스한테 강했고, 그죠? 그리고 4월 17일날 똑같은 투수로 얘들 붙었습니다. 그때 둘 다만 한 4실점 5실점씩 하면 안 좋았어.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애매해요. 여러가지 지표가 서로 상반되는 걸 가리키고 있어서 승패로 접근하기는 애매합니다. 캔자로 적어놓은 거고, 큰 의미는 없고 8.5 기준점인데 둘 중에 한 명 무너진다고 예상하고 오버 쪽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근데 배팅하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 화이트삭스와 시애틀. 화이트삭스 버크 나오고 시애틀 행콕 나옵니다.
행콕이 작년에는 강한 타선 만나면은 3이닝 5실점 6실점 하고 내려갔는데 올 시즌은 사실 약한 타선은 학살하고 올 시즌은 약하든 강하든 다 때려잡고 있어요. 직전 경기는 삼진 14개 잡았습니다. 얘가 이렇게 좋아진 거는 일단 후속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회전수가 150회 이상 올랐어요. 엄청나게 회전수가 늘었어. 학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운동을 딱 한 것 같아. 얘가 한 단계 이상 스텝업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올 시즌에 무너진 적이 없어요. 정말 무너진 적이 없고, 다만 최근에 좀 잘 맞은 타가 좀 나오는 편이고, 버크도 얘도 올 시즌 좋습니다. 직전 두 경기에서 무실점이에요. 13.1이닝 동안. 하드 비율도 상당히 양호하고, 양 투수 다 구속 비슷하고 회전수 비슷하고 투구 스타일 비슷해요. 기대 방어율 비슷하고 실제 방어율 비슷하고 차이 나는 게 거의 없다. 선발은 비슷한 거 봐야 되고, 타선은 시애틀이 좋고요. 타선은 득점력이 좀 더 많죠. 홈런은 비슷해요. 그런데 불펜은 하이트 상가 좀 더 유리하다는 거 감안해보면, 이거 뭐 1승 1패 1승 1무 1패 이런 느낌이라 풀앤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풀앤사이드로 보고 7.5 볼게요. 왜냐하면 얘들 한 번씩은 털릴 때가 되는데 잘 안 털리고 있어. 누가 털려도 내일 털리지 않을까? 타이밍이 딱 그래요. 지표 무시하고 털릴 때는 그렇게 털립니다.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미러키와 양키. 내일 가장 제일 빅게임이죠. 미시올러스키랑 프리드 나오는데, 뭐 투수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프리드는 뭐 제가 패왕색까지는 제가 보진 않았는데, 작년에 최근에 이렇게 던지는 거 보면 이제 패왕색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웬만큼 뭐 다 잘한다. 전부 구종들이 최상 아니면 천상계고, 배럴 타구 비율도 상위 5%입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죠? 직전 두 경기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쁜 편 아니었고, 미셜러스키도 직구 구위만으로 따지면 메이저리그 1등이고, 올 시즌은 커브와 슬라이더까지 조금 갈고 닦은 모습. 근데 얘는 부상만 없다면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은데, 필연적으로 부상 때문에 한 몇 년 정도 공백기가 생기면서 후속을 잃어버리면서 서서히 잊혀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너무 키 큰데 너무 말랐어. 그래서 부상이 거의 100% 온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어쨌든 올 시즌도 잘해주고 있다. 하드 비율도 좋고, 뭐 선발 싸움은 큰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뭐 지금 불펜 양키스 너무 좋고, 타선도 양키스가 좀 더 앞선다고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양키스가 살짝 앞서는 그런 그림이고, 더군다나 미러키가 좌투수 상대로 얘들이 OPS가 뒤에서 2등이에요. 좌투수만 나오면 그냥 절절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마도 점수 많이 못 낼 것 같고, 요 경기 미시올러스키도 한 5, 6인 동안 점수 많이 주면 한 2점 홈런 한 방 정도 맞으면서, 그렇다면 이 경기는 7.5 기준점은 다소 좀 넉넉하지 않나. 언더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개네요. 22개네요. 한 개만 더 해보자. 한 개만. 사람이 있나? 없으면은 넘어가고, 한 개만 더 하면 넘어갈게. 23명 되면 넘어갑니다. 23명 되면 나다 싶으면 누르시면 됩니다. 내가 안 눌렀다 싶으면 누르시면 돼요. 저는 그 사이 롯데 롯데 때문에 못 살겠다 진짜. 롯데 때문에 그냥 이런 돈만 해도 진짜 한 2억을 될 건데, 얘들 돌겠네 진짜. 짜증납니다. 오늘 무조건 이긴 줄 알았는데, 진짜. 자, 23명 됐네요. 다음 넘어갑시다. 돌겠다 진짜. 텍사스와 컵스. 텍사스 라커 나오고 컵스는 브라운 나옵니다. 라커는 작년 한 8월 9월부터 선발로 간간히 나오더니 올 시즌 뭐 자주 나오죠. 한 번인가 빼고 다 나온 것 같아. 얘는 원래 강속구 투수였는데 올 시즌에 싱커블로로 변신했어요. 그래서 구속을 살짝 떨어졌고, 다만 대성공입니다. 싱커블로로 변신해서 하드 비율이 높은데도 땅볼 비율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바람에
방어율은 오히려 좀 더 내려갔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방어율 4.71이죠. 작년에 5점대가 그랬어요. 그리고 벤 브라운, 얘도 컵스가 대놓고 키우는 선발인데 작년에 생각만큼 못 커서 올 시즌에 계속해서 불펜으로만 나왔다가 이번에 보이드가 IL 등재되면서 브라운이 선발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죠? 저는 이게 오픈온가 아닌가 싶어서 좀 더 찾아봤는데 따로 나올 만한 선발 투수가 없어요. 아마도 내일 벤 브라운이 좀 길게 갈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뭐 쌀벌이 좋습니다. 패스트볼 60%에 커브 35%, 두 개 95%죠. 근데 커브가 상당히 잘 들어간다 올 시즌에. 근데 올 시즌에 뭐 1이닝씩 이렇게밖에 안 던졌기 때문에 또 선발은 또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돼서 초반부터 뭐 힘을 풀 파워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런 변수가 있고, 그죠? 컵스가 또 9연승이야. 9연승 10연승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말했죠. 컵스가 9연승까지 하고 난 뒤에 10연승 아웃수 걸려서 10연승 할지 안 할지 그때 고민해야 된다고.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의 시간이 왔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컵스가 10연승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컵스 써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패스하고 싶습니다. 패스하고 싶어요. 그죠? 넘어갈게요. 알아서 판단해서 가세요. 다음 애리조나와 매치. 넬슨이 0.1이닝 뭐 8실점인가 그거 이제 여파에서 벗어났다. 직전 경기에 그래도 5.2이닝 동안 1실점으로 컵스전 마쳤고, 매치 맥클레인은 올 시즌 처음으로 5이닝이야 던졌어요. 3실점 하면서 좀 안 좋았죠. 그런데 그 경기 보니까 전부 다 빗맞, 두 개 빼고 전부 다 빗맞은 타구였어요. 구위가 떨어지거나 구속이 떨어져 전혀 없었다. 기대 방어율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 2.32로. 선발 비교해보면 애리조나 넬슨보다는 매치의 맥클레인이 좀 더 강해 보이고, 타선은 다만 애리조나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불펜은 매치가 좀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 경기는 넬슨이 또 어이없이 뭐 6실점 7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크게 점수차가 뭐 벌어진 채로 진행될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프렌적으로 접근하고 기준점 8점으로 하면 애리조나 홈구장이 좀 점수가 많이 나긴 하지만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죠? 매치가 롤코를 자주 타서 저는 애리조나가 이길 것 같아. 역배죠. 애리조나 역배 좋아 보입니다. 다음 샌디에고와 세인트루이스. 샌디는 캐닝 나오고 세인트는 맥그립이 나옵니다. 캐닝 직전 복귀전에서 화이트삭스 상대로 1실점밖에 안 했는데 경기 내용 별로 안 좋았어요. 엄청 세게 센타고 많이 맞았고, 맥그립이 올 시즌 방어율 2.5인데 심지어 직전 경기 다저스 상대로 4안타 무실점, 시애틀전도 6이닝 5안타 1실점, 엄청 좋은 모습. 하드입 비율 30%밖에 안 되고, 그런데 얘도 기대 방어율 5.76이란 말이야. 운이 겁나게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겁나게. 그래서 이 경기에 저는 이거 맥그리비가 처음 맞을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너무 운이 많이 따르지 않나 싶어요. 이 경기 뭐 그냥 캐닝도 조금 믿음이 안 가고 그냥 7.5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7.5 오버에 승패는 그냥 프렌 쪽으로 접근할게요. 다음 다저스와 애틀란타. 다저스가 시안이고 애틀란타가 세일이에요. 올 시즌 뭐 시안 잘 나가다가 시안 폭탄이 언제 될 건지 타이밍 재고에서 직전 경기 폭탄이 터졌죠. 4.2이닝 동안 안타 8개 맞으면 4실점 했고, 크리스 세일은 지난 시즌과 똑같이 완전 해춘한 모습, 사이 영상 페이스를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콜로라도 상대로 삼진 11개 잡았고, 지금 두 경기에서 뭐 1실점밖에 안 해서 안타를 거의 안 맞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슬라이더와 포심이 거의 투피치였는데 올 시즌은 슬라이더 포심 비율이 합쳐서 81%밖에 안 돼. 다른 구종은 좀 던집니다. 선택지가 좀 다양해져가지고 상대가 좀 더 헷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의 타선은 감히 보기에 제가 특히 오른손 투수 상대로는 좌타자들이 지금 3할 타자가 4명이나 있어요. 주전 라인업에. 그래서 타선은 최강이 아닌가? 좌타 라인으로 봤을 때는 애틀란타 좋아 보이고, 다저스도
뭐 직접 경기 조금 대승하긴 했는데 빠따에 조금 기복이 있어 쟤들은. 또 투수도 시안보다 세일이 훨씬 더 압도적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다저스가 정배란 말이야. 이게 애틀이 정배였으면 그냥 기분 좋게 많이 찍겠는데 이게 다저스가 정배라 보니까 좀 애매해요. 제 마음속으로는 애틀란타가 거의 그냥 다 때려 부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왜 정배당일까? 요런 의구심이 계속 드니까. 그래도 최근 세일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세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다저스가 수준급 자투수 상대로 점수를 좀 잘 못 내는 모습이에요. 좀 잘 못 던지는 자투수 상대로 점수를 좀 내는데 수준급 자투수 상대로는 조금 헤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애틀란타 승의 8.5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뭐 세일은 다저스 상대로 상대전도 상당히 좋았다. 다음 샘프와 피츠버그. 샘프는 레이가 나올지 루비 나올지 둘 중에 아무나 나올 수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나오든지 6일씩 5일씩 쉬고 나오는 거라서 체력적으로 큰 무리가 없고, 피츠버그는 물로진스키 나옵니다. 이 경기 애매해요. 최근에 물로진스키도 점점 점수는 많이 주고 있지만 컨디션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 샌프란시스코 승복이는 무조건 이긴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샌프란시스코가 2점 자이언츠로 내려와가지고 10경기에 24점 뽑았어요. 그래서 점수를 잘 못 내서 물로진스키 상대로 점수를 막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을지 갈등이 되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경기는 피츠버그 프레 쪽으로 보고 7.5 기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눌러보십시오. 25명 되면 1픽 불러볼게요. 25명 되면 요즘에 한폴락 때문에 돌겠네. 진짜 짜증나네. 한폴락 때문에 돌겠네요. 미쳐버리겠네. 너무 짜증납니다. 한폴락. 한폴락이 사람 잡네. 진짜 짜증나네. 눈 아픕니다. 눈. 자 23명이면 많이 했네. 자, 오늘 1픽은 봅시다. 오늘의 1픽은